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영양팀 임상영양사 김지혜, 김준경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주제는 쉽고 맛있는 저염식 영양관리입니다. 병원에서 늘 싱겁게 드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싱겁게 드시는 거 많이 힘드시죠? 오늘은 왜 싱겁게 먹는 게 중요한지, 싱겁게 먹는 아주 쉬운 요령이 있는지 김준경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저염식을 좀 알아볼게요. 선생님, 저염식은 누가 해야 하나요? 네, 저염식은 고혈압, 심장병, 콩팥병, 간 기능 손상이 있는 분들께 필요한 식사입니다. 또 혈압을 조절하거나 부종이나 복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식사입니다. 저염식은 어떤 식사인가요? 저염식은 염분을 적게 먹는 식사, 즉 소금기를 적게 먹는 식사입니다. 음식에 간을 하지 않거나 매우 적게 한 식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염분은요, 바닷물에 함유된 소금기로 주로 영양소 중에는 나트륨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저염식은 염분을 적게 먹는 식사면서도 나트륨을 적게 먹는 식사네요. 선생님, 그러면 나트륨은 무엇인가요? 네, 나트륨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또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수분의 균형을 좀 이롭게 해주고요. 신경 전달에 필요한 물질이기도 하고 근육 수축에 작용하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네, 나트륨은 몸의 수분 균형, 그리고 근육, 신경에 영향을 주는 좋은 역할을 많이 하네요. 그런데 왜 나트륨을 줄인 저염식을 다들 강조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나트륨을 사실 적당히 드시면 좋긴 한데 우리는 이미 필요 이상으로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나트륨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혈관이 있습니다. 보통 나트륨은요,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혈관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물이랑 친해요. 그래서 나트륨이랑 물은 같이 다니게 되는데요.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면 혈관에 나트륨이 많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물도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의 압력이 증가가 되는 것이죠. 혈압이 증가가 된다라는 거는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고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그리고 콩팥 질환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장병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어르신들 소변으로 우리가 짜게 드시면 칼슘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골다공증의 유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트륨을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많이 드시고 계세요? 네, 질병관리청 2020년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했을 때 보면 남자는 100명 중에 75명, 여자는 100명 중에 53명으로 절반 이상의 어르신들이 필요 이상으로 짜게 드시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남자 어르신들께서 훨씬 더 짜게 드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염식을 하면 혈압이 개선되고 심장이나 콩팥, 뇌혈관, 그리고 위장, 뼈질환에 이제 도움이 되는군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쉽고 맛있게 저염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로 얼마나 싱겁게 먹어야 되나요? 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하루 나트륨 섭취 권고량을 2000mg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금량으로 따졌을 때 하루에 총 5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끼에 얼마만큼 소금을 먹고 있는지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여기 균형된 밥상이에요. 여기 흰밥에 콩나물국, 건새우 고추장, 그리고 불고기, 김치, 쌈채소에 쌈장까지 그리고 뭐 간식으로 드시는 포도랑 두유도 있습니다. 여기 음식에 간을 아예 안 하면은요, 소금량은 자연식품 그대로 봐도 0.5에서 1g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고추장이나 소금간, 간장 이런 양념을 하게 되면은요, 5g 이상의 식사를 드시는 거예요. 이미 한 끼만 드셨는데도 하루 소금량을 다 드신 거랑 똑같죠. 그러면 주로 소금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어요? 네, 보통은 밥도둑 반찬에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짠 양념이나 절인 반찬, 그리고 찌개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짠 양념을 조금 더 살펴보면 소금, 그리고 간장, 쌈장, 고추장, 된장 등 이런 장류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절인 반찬은 보통 이렇게 소금이나 간장으로 양념을 절인 반찬들인데 김치나 깻잎지, 젓갈 등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절여진 반찬은 아무리 씻어내고 물로 씻어낸다 하더라도 나트륨이 배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씻어 드셔도 소용이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찌개류에도 짠 양념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된장찌개나 뭐 오징어찌개, 김치찌개, 생선탕, 국 이런 음식들에도 소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반찬은 한 두세 가지만 먹어도 이미 한 번에 먹는 양으로 거의 하루에 총 먹어야 되는 양에 가깝겠네요. 그러면 이런 반찬 좀 최소로 줄이는 게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쉽고 맛있게 저염식을 하는 방법은요. 앞서 보여드렸던 짠 음식은 한 끼에 한 가지만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싱겁게 드신다 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염분이 적은 음식들 그리고 양념들도 있어요. 이런 음식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섭취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된장국, 그리고 소금 간을 안 한 계란말이, 그리고 부추 무침, 그리고 토마토가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 나는 짠 반찬이 꼭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조정을 하면 좋을까요? 네, 짠 음식을 우리 하나만 드신다라고 봤을 때 어떻게 드시냐면 부추 무침을 드신다 했을 때 이 국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국 대신에 이렇게 숭늉으로요. 그래서 숭늉을 끓여두고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국물만 빼도 양념이 되어 있는 반찬은 여식사에서 부추 무침이니까 드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우리 김치 좋아하실 텐데요. 부추 무침을 빼고 김치 적게만 한 3-4쪽 정도만 드셔도 요 식사는 저염식에 가까운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보면 동치미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치미 국물, 그리고 된장국, 그리고 다진 고기 이렇게 식사하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까요? 네, 동치미 국물 있어야 꼭 개운해서 잘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동치미 국물도 국입니다. 그리고 된장국도 국이고요. 그래서 동치미 국물을 드시고 싶다면 국 대신에 여기도 숭늉으로 바꿔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드시면 되는데 더 좋게 건강하게 드시려면 동치미 국에다가 배추라든지 무나 아니면 오이, 생으로 총총 썰어가지고 넣어서 드셔도 좀 더 채소를 많이 드실 수 있으니까 건강한 식사가 될 것 같아요. 고기 안에 보면 양념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좀 텁텁하지 않을까요? 네, 고기에 양념을 하면 양념 자체가 이제 짠 음식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동치미는 빼고 쌈장이나 아니면은 기름장, 소금 적게만 넣어서 고기에 찍어 드시는 식사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을 다 전부 숭늉으로 바꿔주셨는데 정말 어르신 분들 중에는 국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우리 부추 무침은 보통 액젓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국은 살려주시고 부추 무침에 들어가 있던 액젓을 염분이 적은 식초나 겨자로 양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찬들은 달걀말이, 부추도 이제 양념이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요 식사를 드시면 되고요. 국물 드실 때는 감칠맛을 충분히 우려낸 뭐 멸치, 다시마 아니면 뭐 무 같은 거를 더 끓여가지고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거롭고 좀 귀찮아서 반찬을 두세 가지 이상 조금 해서 드시기가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면 집에 있는 신선한 재료들을 꺼내서 한 번에 볶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달걀말이랑 부추 무침 그리고 토마토가 있는데 이 반찬들을 그대로 볶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국 자체는 좀 짠 양념이 짠 음식이 될 수가 있고 달걀이랑 부추랑 토마토랑 볶은 요렇게 식사를 드시면 되는데요. 양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재료들의 각 맛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해장국으로 간단하게 끼니를 드시거나 해장국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해장국을 드실 때 꼭 따라오는 반찬이 있죠. 깍두기랑 김치.
네, 그래서 이 김치랑 깍두기랑 해장국을 같이 드시면은 정말 짠 식사가 됩니다. 이럴 때에는 김치는 빼고요. 쌈채소에다가 해장국에 있는 건더기를 싸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국에 밥을 말아 드시면 국물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실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은 조금 피해 주시고 건더기랑 쌈채소랑 좀 싸서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좀 자유롭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좀 알려주세요. 네, 자유롭게 드실 수 있는 음식들은요. 양념을 안 해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뭐 감자, 고구마, 빵 종류, 그리고 떡 종류, 그리고 밥도 넉넉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과일들이 있어요. 과일, 각종 과일 다 드셔도 좋고요. 우유나 뭐 요거트, 두유, 견과류 같은 경우도 염분이 적은 음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신선한 이제 뭐 잎채소, 뿌리채소, 그냥 버섯 같은 경우도 넉넉히 드실 수 있으니까 양념이 없어도 간단히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을 양념할 때는 소금하고 간장 말고 좀 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양념도 있나요? 네, 입맛에 짜지 않은 양념 대신에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새콤, 달콤, 매콤, 향긋한 소스를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식초, 고춧가루, 후추라든지 겨자나 파, 마늘, 생강, 양파, 꿀 이런 양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념들을 다양하게 사용해 주시면 싱겁지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쉽고 맛있게 저염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첫 번째로 짠 음식은 한 번에 한 가지만 드시고 두 번째로는 염분이 적은 음식이나 양념은 좀 자유롭게 드시는 것. 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어르신분들이 많이 자주 하시는 질문 좀 가지고 왔습니다. 국물을 물에 좀 타 먹으면 괜찮을까요? 네. 우선 희석한 국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국물을 드실 때 희석을 해서 그걸 다 드시면 이미 짠 국물 그대로 다 드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희석한 국 드신다고 하면 양도 반으로 줄여서 드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가끔 먹어도 되는지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아, 네, 라면. 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라면은 이미 하나를 다 드시면 소금 5g을 드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나는 라면을 꼭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양념 자체를 소스를 절반으로 좀 줄여주시고 다른 맛을 살리기 위해서 콩나물이나 무라든지 뭐 숙주나 감자 같은 이런 신선한 채소들을 넉넉히 좀 넣고 끓여 드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면 음식을 좋아하셔가지고 라면을 흔히들 많이 드시는데 저는 이제 잔치국수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육수를 낼 때 멸치나 뭐 무, 다시마 같은 것을 가득 팔팔 넣고 끓여가지고 감칠맛을 좀 살려서 잔치국수를 구수하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제염보다 혹시 천일염이나 죽염을 사용하면 좀 더 도움이 될까요? 네, 천일염이나 죽염은 생성이나 또는 가공 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에 하지만 우리가 주로 지금 천일염, 죽염을 드시는 거는 나트륨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먹는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나트륨 양은 거의 비슷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염식을 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노년기에는 맛을 느끼는 미각이나 냄새를 맡는 후각의 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음식의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쉽게 짜게 드시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요. 네, 이렇게 짜게 드시는 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혈압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저염식 두 가지 방법을 꼭 잘 실천해 주시고요. 싱겁고 맛있게 그리고 즐겁고 건강하게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